안녕하세요. 건설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기술자 여러분, 여러분의 동료 이상현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철골 빔 실무 적용 시리즈의 세 번째 웨비나를 시작합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라인테크 시스템의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인테크 시스템의 심정은 대표님하고 건축 전문 잡지 출판사인 건축세계 정광영 대표님께서 더 나은 건설 환경과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과 다양한 유익한 행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짧게 두 번째 소식은요, 저희 유용한 실무 기능만 모은 라인테크 시스템의 레빗 전용 유틸리티인 에드인 솔루션 레빗 툴킷이 릴리즈 되었습니다. 현재 라인테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웨비나 종료 후 설문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빔 모델 기반 도면화입니다. 우리가 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사실 최종 검수에 사용되는 문서가 도면이기 때문에 빔 환경에서도 정보 모델과 함께 여전히 도면화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빔 모델과 도면은 파라메트릭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연관성을 잘 파악한다면 모델링 작업을 스마트하게 수행해서 도면 성과물을 정리하는 데 할애하는 많은 수정 시간 대폭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웨비나에서는 그 팁을 실무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할 웨비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아젠다는 동일합니다. 그 전에 이제 5월 초부터 저희가 시리즈로 시작하고 있는 지금 3차, 세 번째잖아요. 1차, 2차에 계속적으로 합류하셨으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인트로에서는 현재 이 건설 상황을 알아보고 우리의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도전 과제에 따른 우리의 해결책은 또 어느 해결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인트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슈 부분에서는 이런 해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제약 요소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죠. 솔루션 부분. 솔루션에서는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C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를 어떻게 저희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소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젠다를 잠깐 보시면요. 솔루션의 첫 번째 레빗 환경에서의 모델링과 도면화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어드밴스 스틸에서 철골 모델링과 도면화 방법을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건축 설계인 레빗과 시공 설계단에까지 내려가 있는 어드밴스 스틸. 어드밴스 스틸이 꼭 시공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레빗 설계당에서 얼마나 콜래보레이션 역할을 해가면서 시간을 줄이고 더 스마트하게 우리 빔 모델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공유해 드리는 해결 방안들이 여기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비 환경과 작업 개선을 위한 사내의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이 있는데요. 중간에라도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 과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이 공유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황, 저희가 적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얘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단에서는 많은 얘기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앞단의 얘기들이 정말 가슴에 이렇게 박혀있는 얘기들이 우리는 어떻게 뻥 뚫어서 해결됐는지를 나중에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많이 들으셨던, 이미 많이 알고 있거나 혹시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화면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서 우리 잘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처를 이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너무 많이 들으셨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건설 산업은 전반적으로 많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또 사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많은 해결 방법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죠. ESG 경영에 맞게 우리 건설 산업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또 발주처의 요구와 또 글로벌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건설 시장에 맞게 관련 정책이 있다. 탄소 감소, 친환경 재료의 사용, 자원 재생, 재활용, 건설 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들이 과거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기업의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같은 높은 기업률 인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건설 문화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 환경의 인력난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인력 수급의 문제 정말 큰 문제죠. 수급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심각한 거는 노동 인구죠. 이 노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출산율이 같이 증가하면 다행이지만 감소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타 국가, 또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또한 어렵게 채용한 대표적인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 채용한 인력조차도 현장 근무 기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결해서 또 살펴볼게요. 이 감소하고 부족분의 노동 인구가 우리가 외국 인력으로 대체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인력의 입국이 코로나 지나면서 급격히 낮아졌어요. 산업 인력이나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예전처럼 쉽게 찾아보기 어렵죠. 이런 상황도 있고 우리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으로 인해서 우리 안전 문제를 굉장히 깊게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이잖아요.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건설 인력의 노령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뭐 이런 현상으로 볼 때도 현장의 안전 문제를 위한 정확한 공사 지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말과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실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요. 말 전달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그 간단한 기사를 하나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최근 5년간 건설과 제조의 산재 사고 사망자 비중 전체의 74% 이상입니다. 74.1%입니다. 또 건설은 건설의 그 사망사고의 주 원인이 추락이 56.7%입니다. 또 제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조도 추락하고 끼임 사고가 48.8%, 50% 육박합니다. 또 이런 사망 사고가 대부분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면 그 비중이 전체의 67.3%입니다. 많은 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을 또 살펴보면 이 건설 제조 기타 사업장을 보면 건설 제조 이부지 전체의 97%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런 갖춰져 있는 업체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전에 대한 원칙, 체계, 시스템, 규율, 규칙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제정돼 있어요. 대기업은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잘 갖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현장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죠. 이런 부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장이 대부분 노령 및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중소형 건설 현장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법,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런 사안들을 작업에 대한 이런 사망사고, 그죠? 작업에 대한 사전 공유, 확인, 또 인력 대체를 위한 기계화, 자동화 이런 부분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화면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무슨 말을 이어갈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감이 오시죠? 그림에 익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모듈러 혹은 뭐 패널라이징이라고 얘기하는 프리패브리케이션 이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의 건물은 OSC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일종인 모듈라 공법을 이용해 건설된 싱가포르의 콘도들입니다. 하나는 클레멘티 로드에 있는 클레멘트 캐노피라는 콘도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 다녀오시고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위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케아가 있는 그 거리 알렉산드라 로드가 있죠. 그 근처에 있는 스터링 로드에 있는 스터링 레지던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좀 답변이 되셨나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프리패브리케이션, 프리컨스트럭션, 그린 컨스트럭션, 많이 얘기하는 PFMA, 싱가포르에서는 PPDC, 기존의 HDB, 우리나라 주택공사 같은 데서 주로 했지만 지금 민간 콘도까지 인센티브로 인해서 민간 콘도까지 확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MMC 뭐 이런 말도 합니다. Modern Method of Construction. 지금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온 사이트에서 습식으로 많은 인력들이 있었던 현장에서 오프 사이트 컨스트럭션 일부고 많은 부분 되도록이면 현장 이외에 공장에서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현장에 대한 많은 위험 요소, 현장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아주 관련 깊은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담아두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공법 적용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오늘도 BIM 얘기를 할 겁니다. 모듈러 구조물, 우리 철골 구조물처럼 모듈러 구조물도 공장에서 제작되는 단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일부분만, 요번에는 이 부분만, 요번에는 이 부분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 공장을 제작할 것인지를 사전에 이미 적용이 되고 구분되고 제작되어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 공법을 적용하고 또 이 공법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려면 상세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되고 소통되어야 하고 또 이해 당사자라는 스테이크홀더들이 간에 정말 고도의 상호 업무 이해력이 요구됩니다. 짧은 기간 일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정말 많은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바탕 위에서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 구축된 시스템에서 적용이 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한 변경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워크웨이, 철골 워크웨이 보면은 워크웨이, 우리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점검로에도 쓰고 교량에도 쓰고 체육관에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부품화해서 어느 부분은 또 재료를 또 다양하게 해서 무겁게 어느 부분은 경량. 그래서 같은 디자인이지만 다양하게 부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가 있고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걸림돌이 있을까? 이슈에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